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경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아이 출발 빈팀. 형이 근데 4시 안 됐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니 아까 4시라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오 4시간이 좀 빠르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방송인 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형이 근데 다른 방송을 보다가 우리 방송 보면은 약간 좀 허전해요. 뭐가 오전에? 아니 앞에 막 광고판도 있고 상품들도 이렇게 놓고 좀 해야 없는 살림에 경향은 뭐 돈이 많으니까 좀. 아니 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도 좀 놓고 하고 싶은데.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와. 이 건물만 팔아도 뭐 대박 아닙니까? 건물은 또 안 팔려요. 또 팔려요, 또. 이게 회사가 네, 후원이 좀 필요해요. 재정이 충만해서 저희가 광고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경향신문이 아니, 건물만 믿고 지금 저기 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군요. 여러분들 정말 저희 방송만 잘 되면 교영이 형님이 이거에만 집중을 하실 텐데 네. 알바도 뛰시잖아요. 오전에 막 편의점 방송도 나오고. 제가 편의점 나가죠. 화요일에 정어리 TV까지 나갑니다. 지금 우리 방송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나가서 적극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광고를 하고 싶다 이러면 어디로 우리가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하고 싶다. 네. 경향 TV 이메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은요, 네. 그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알아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광고가 안 들어오면은 돈 많거나 좀 유명한 후원회장님을 뽑으면 되거든요. 아, 후원회장? 아 저기 인천에서도 우리 천수 형님 돌아다니고 계시고. 아 그렇죠. 원희룡 우리 아니 그 배우 장관. 이원종 씨도 지금 민주당 춘천갑의 허영 후보 뭐 돕고 있다고. 아 거기도 후원회장 맡게 네,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셀럽을 딱 후원회장으로 하면 된다고. 21대 총선 때 최다 후원회장 낙연이 형. 낙연이 형 어떻습니까? 이낙연. 아 이게 너무 정치색이 짙으시기 때문에 아, 그래? 저희 또 어. TV에 출연 안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예, 예. 전 대표님은 정중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대표죠. 아 21대 정중히 얘기군요. 좀- 21대. 네. 형님 뭐 친한 뭐 셀럽이나 연예인 한 명 있으면은 제가 한 명 가능한 사람이 누구 있는데 있어요? 누구요? 우리 제모 형, 제목? 우리 안제모, 안 저기 야인시대 안제모 바람처럼 스쳐가는 네, 뒤돌로 차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간에 뭐 그렇다는 건데 아이, 허재무 씨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로 많은 그렇죠. 다양한 사건들이 정치권에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허재무가 뽑은 한 장면 아 네. 제가 뽑은 한 장면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특검을 특검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입틀막. 아 저는 지금 방송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어나 호칭 사실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아 근데 SBS에서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행정제재 맞는 거 보면서 방송 하루하루가 저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허재무님. 아 저한테 네. 절대 손 아래라고 재무야라고 하시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재무님으로 깍듯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방송 똑바로 중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에 나와주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TV의 주인장이시죠? 김용민 시사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지난주 나오고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꾸준한 출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 네. 사실은 지난주에 말이죠. 너무 많은 분들이 김용민이가 필요했다. 그래서인지 주차장에서 15분 걸렸어요. 얼마나 붙잡던지 그냥 아니 방송 너무 짧게 했다는 그 원성이 있었던 거 좀 길게 해라. 김용민 그래서 못 나가게 해야지 지금. 실시간으로 어제 방송 나간 건 1시간 나갔는데 경향신문에 머문 건 1시간 2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또 한 번 더 모셨는데 오늘 네.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시는 그렇죠, 분이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공론센터의 소장님이십니다.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근데 요즘 방송마다 노래를 너무 부르셔가지고 그 노래가 여기저기 트위터만 쇼츠에 올라와요. 기분 나빠요? 아니 좋은데 이게 요즘 신세대들 2030 세대들은 그 노래 모를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네. 좀 과거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지지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타깃이 좀 그쪽이에요 지금.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셨는데? 6070 세대들. 6070. 아, 6070이야? 이 아니라 제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 김건모. 20년 전 노래. 좋아요 저도. 그뭐 예. 개혁신당에서 부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뭐 예. 저 세상은 요지경 뭐 이런 거 부르고 20년 전 노래를. 아니 제가 사실 매불쇼를 월요일마다 나가는데 갑수쌤하고 하거든요 방송을. 근데 하는데 갑수쌤이 이제 문화평론을 하다가 진짜 요즘에 이 세상 북한의 장성택이 끌려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북한의 장성철이 끌려가야 된다. 갑자기 성철이 형이 끌려가시는데. 아니면 북한의 장성택이나 남한의 장성철이나 신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장성택이 네. 곡사포에 맞고 죽었잖아요. 네. 그때 저랑 되게 친한 KBS 기자가 저랑 얘기하다가 방송사에 들어가지고 막 기사를 쓰는데 네. 그 원고를 쓰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곡사포에 맞아 죽은 장성철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KBS 화면에 제 이름이 문자로 장성철 정말 곡사포에 맞아 나갔습니까? 죽은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근데 좋은 거면 좋은데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래 살 거예요. 네. 뭐 욕도 요즘 많이 얻어먹고 네. 그렇게 이미 뭐 죽었어가지고 네.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부에 두 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는 2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희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오. 그간의 소회, 그리고 정치 일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창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신속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그야말로 이제 뇌관, 시한폭탄 뭐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공관위원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공관위원 사직서를 냈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도부에는 고민정 최고위원 빠졌어요. 그리고 공관위원은 또 한 명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저쪽부터 시작하시죠. 네, 장수장님. 뭐 난장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천 개혁이 아니라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물갈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운 사람 쳐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는 총선 승리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냥 바꿀 사람들 바꿔야 하는데 그건 정말 갈등 없이 분란 없이 사전에 정치적인 조율을 통해서 낙천을 받거나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예를 들면은 서른 의원 이제 난 탈당해서 출마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민주당은 그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서른 의원도 출마를 해요. 민주당 표가 지역에서 갈려요. 국민의 후보 한 명이에요. 수도권에 정말 뭐 5% 이내 차이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에서 민주당 표가 분열되면은 이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민주당 지금 물갈이 하려다가 지금 총선 후에 폭망하게 생겼다. 근데 야권에서 잡음 없는 공천이 없다. 뭐 그동안에도 그래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야권에서? 야권에서 잡음 없는 공천이 어딨냐. 네. 뭐 이런 얘기 옛날에도 잡음이 있었다. 아니 이런 그런데 이 정도로 막 그 뭐 선거관리위원장도 부당하는 거, 막 네. 그만두고 중간에 현역 의원들이 계속 이제 반발하고 탈당하고 이런 모습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민주당 거죠. 진영에서. 네. 뭐 물론 의원들이 163명 지역구 2020년도에 얻었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현역 의원들 물갈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정치력과 리더십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너무 거칠고 터프하다. 그냥 너희들 탈당하려면 탈당해.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 이거는 좋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얘기할 차례군요. 예. 그 이제 좀 알아봤어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뭐 총선 때 어느 때나 이렇게 공천 갈등은 불거지기 마련인데 과거와 현재 차이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일단 그 공천 결과가 나오면은 네. 먼저 당 대표한테 보여주겠죠. 당 대표가 봤을 때 야 성적을 보니까 현역을 날려야 돼.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어느 계파에 속했는지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계파에 그 수장되는 사람한테 이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좋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래의 그 장이 열리는 거죠. 한 3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명은 살려두겠다. 근데 둘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둘을 살리고 한 명을 날리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그게 사실은 시스템 공천 이전에 있었던 말하자면 공천 조율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래서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도리어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천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천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내가 그래도 여기서 몇 선이고 다선이고 또 뭐 나름대로 과거에 뭐 어떤 자리 뭐 최고위원도 하고 원내대표도 했는데 날 날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국면에서 공천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발하는 오히려. 거죠. 돌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6년 그때 20대 총선이죠. 20대 총선 때부터 이제 사실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 김상곤 혁신안이 그때
완성이 돼서 시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 이해가 했죠, 똑같이. 다만 2020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때고 또 그 당시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미 2020년 1월부터 다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나왔어요, 결과가.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 다선 의원들은 일찌감치. 만나가지고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당신이 양보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공공기관장이라든지 공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자리로서 딜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조용한 이유도 그런 딜할 어떤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달래고 어르고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불거진 이런 파문이라면은 글쎄요 한 40여일 남았는데 이거 갖고 총선 이슈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다르고 어르는 역할을 대표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종석 대표 어제 이제 사실상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것 같아요. 어르고 달래달라고 몇 차례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대표의 응답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승복 못하니까 다시 최고위에서 의결해와 이렇게 던져놨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아니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죄송한데요. 저 다시 한 번만 제고해 주세요. 아 그런 겁니까? 이런 거 눈물의 같은데? uf입니까 이게? 날 제고해 줘 막 이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제발 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김용민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선거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안 좋아져요? 지지율의 문제 등락은 사실 뭐 어느 때든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40여일 남았습니다. 불리한 쪽에서 항상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지율에 등락에 연연하진 않죠. 나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연연해. 엄청나게 연연해. 지지율은 등락이 있는 것이다. 불리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론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정론지 경향신문의 이대근 칼럼 읽어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정말 잘못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조목조목 다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계속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칼럼에 들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이대근 이라는 분이 경향신문 다녔던 것은 맞는데 현재 지금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뭐 편집국장이라거나 편집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반 대학의 교수로 계시고 그러면서 기명 칼럼을 내는 것인데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누구나 칼럼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뭐 쓰셨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한번 예. 읽어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대근 선생의 그 입장이 이대근 선생의 입장이고 저거 판을 읽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한번 것인데 참고하셔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라.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죄송합니다. 오만합니까? 오만합니까? 땡땡 맞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아니라 비판의 귀를 막는 겁니까 지금? 이 총선의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보세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게 정상입니까? 지금 보세요. 그 평균 나이 58세. 이번에 공천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친유는 양지. 심지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네. 그분이 양지로 공천됐어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이 있는 용인갑으로. 그 양지면이 있어요. 양지면이 있어 용인갑에. 용인에 몰랐습니다. 그 이원모 이렇게 주진우 같은 경우에 어디 해운대. 이거 정말 꿀을 빠는 그런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말이죠. 이번에 공천을 받긴 했는데 20개 지역구인데 17개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에요. 좀 험지라고. 대단한 험지지. 이런 공천, 그 대부분의 또 현역 의원들이 불패 신화를 또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 공천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공천? 그래서 많은 그 중진과 다선이 날아가는 민주당 공천이 더 혁신적입니까? 저는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없다? 그거는 저는 가짜 평화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짜 평화들 진짜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예요. 마치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것처럼. 공천을 하는데 왜 하냐고요. 지금 팩스라고 했나요, 제가? 박스입니다. 박스. 예, 그러니까 박스. 혁신 공천을 왜 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국민들 앞에서 자 우리 이렇게 얼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정치 할게요. 저희들 지지해 주세요. 그런 건데 지금 도봉갑에 안기령 씨를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길 수 있어요? 그분 아니, 공천하면 안기령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먼저 말씀하세요. 예, 그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자기 그냥 거기다가 낙하산식으로 꽂아 넣었단 말이에요. 음.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난 선거 못 하겠어, 난 못 도와주겠어. 그래도 안규백 위원장이 그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층부터가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거 이길 수 있냐? 그 유리한 지역에. 자. 그다음에 중성동갑 전현희 의원 낙하산식으로 꽂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종석 전 의원을 따랐던 분들 얼마나 지금 열받고 화나겠어요. 선거운동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지층이 분열되면 선거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지고 싶어서 지금 너무 안달이 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그 걱정을 빙자한 지금 사견 마타도를 지금 퍼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낙하산이다. 아니 전략공천과 낙하산. 전략공천을 낙하산이라고 부르면 낙하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낙하산. 아니 안균영 씨를 만약에 그 도봉갑에 붙인 게 뭐 대단한 특혜이고 뭐 불공정 부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 안균영 씨는 YTN의 앵커로 있었는데 앵커였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방송인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 고민정 배현진과는 다르게 그들은 정규직 지상파 아나운서 아니었습니까? 비정규직인데 요즘에 여성 방송인들 정규직으로 안 뽑아요. 맞아요. 왜냐? 그 나이가 들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잘못된 성차별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앵커 멘트를 통해서 바른 코멘트를 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당했고 또 고소 협박도 당했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서 자신이 비정규직 여성 방송인으로서 이런 차별과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고 거의 2년 동안의 그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활동한 정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뭐 안규령 대변인을 지금 서울 도봉갑에 공천한 것을 두고 이게 뭐 무슨 그 예능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말 차은우보다 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 아니 그건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그 말을 했다고 공천을 줬다.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규령 대변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 발언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귀담아 들을 여지도 없고 또 뭐 무슨 진보 진영 유튜브 많이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방송도 많이 출연했어요. 왜 거기 출연한 것만 갖고 보은성 인사라고 얘기합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구에 지금 김재섭 맞아요. 방협위원장이 네, 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인재근 현 의원으로는 경쟁력이 없고 또 뭔가 젊음 대 젊음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젊은 주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젊은 주자는 당연히 정치적 경륜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다 할 뭐 경륜이 없고 그 지역에 뭐 연고가 없다 뭐 그런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저는 자격이 네.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어쨌든 이길 수 있는 공천이냐라고 말씀을 그건 드리고 두고 보시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나 생뚱맞은 공천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용민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쉽게 이길 수 있고 더 확실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꽂아 놓은 게 아니면 맞는 것이냐. 선거는 자기 최면과 자기 고집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꽂아 넣는 거는 그러니까 잘된 공천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 정말 대단한 인물을 저는 여기. 굉장히 그 심사숙고한 공천이라고 보는 것이 도봉구가 말이죠. 도봉구 지난번에 지방선거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김재섭 위원장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맞아요. 거의 싹 다 이겼어요. 거기 맞아요. 그 서울시 의원 도봉구 목세 서울시 의원 싹 다 국민의힘이 됐고요. 그리고 그 도봉구 의회 같은 경우도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럼 도봉구가 거의 그 민주당 판이었는데 그렇죠. 인재근 의원 체제의 도봉구 선거가 아주 폭망을 했단 말이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한 새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역에 처음에 추천을 좀 그렇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명을 그렇죠. 했다가 그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의총 지나가면서 기자들
기자들한테 문답을 하기로는 젊은 여성이어서 괜찮다는 취지로 좀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네. 안규배 전략공천위원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어쩔 수 이제, 없이 예. 한 거라고 보여지고 어쩔 수 원래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쩔 수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임재근 의원이 네. 다른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알죠. 제가. 인재근 의원은 사실은 뭐 지역구를 물려줍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당의 결정으로 가야지 왜 인재근 의원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아 마음에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자기 지역구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은- 두고 보시면 아니 뭐 되겠는데 요건 그건데 맞다 이거죠. 그 임종석 실장이 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얘기 중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개파 갈등을 사실 수면 위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 대선 때 서울시당하고 광주시당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유세를 나가려고 했더니 캠프에서 거부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본인이 대선 때 아무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자인하는 자인하는 거다. 거예요. 난 하려고 했다라고. 근데 대선은 물론이고 지선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하셨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든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 같은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이게 저 임종석 전 실장만이 아니라 이 상당수 그러니까 비명계의 그 의원들이 활동을 안 했어요.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세 안 하는 보복하는 것도 거예요, 물론이고 뭐 공보단장이었던 그 박광훈 의원 같은 경우 회의도 잘 안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보복하는 거냐고요 지금. 보복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감점이 됐고 하위 10% 하위 20% 된 거 아닙니까? 그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냥 지역에서 아니죠. 그게 이재명 개인의 일입니까? 무슨 이재명이 무슨 저기 초상이 나가지고 상가집에 안 온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감점을 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선거 패배- 당으로서 당에서 지금 정말 사활을 건 대선과 중요 선거에서 역할을 안 했으면 감점을 줘야지. 안 대선 그렇습니까? 패배에 가장 확실한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은 그냥 시킨 거죠, 그냥. 뭐 그냥 저기 시킨 본인 거예요? 선거도 바쁜데 지금 그냥 거의 그 공천 다 해놓고 선대위원장 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책임지란 얘기지. 그 결과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보고 야, 네가 저 지산 패배 책임 있으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줘야겠다. 아니 그럼 이제 어느 선거나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 얘기로 또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기자님 우리 질문 그러니까- 2개밖에 못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질문 예, 두 개밖에 예. 못 전망을 좀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왜냐면, 하여튼 네.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은 네. 민주당 공천이 거의 좀 난장판 수준으로 가서 총선 승리에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정말 수가 걱정하신다면 제가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예. 그래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그 하위 10%가 돼서 이거는 뭐 경선 해보나 마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던지고 탈당. 네, 탈당 감산폭이 됐고, 크기 때문에. 뭐 저기 괴로운 미래 아니 새로운 미래로 이제 에이, 준비했네. 죄송합니다. 예,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표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 네. 우려들 많이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글쎄요, 저는 이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이 높아지는 단계에 오게 되면은 불복해서 탈당해서 독자 출마를 하는 사람에게 그 표가 얼마나 가겠는가? 이게 전국 단위의 선거, 결국인 정당 대 정당의 싸움인 이 총선에서 표를 갈라먹는 일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6년 같은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독자 폭망했잖아요. 출마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뭐 민주당도 저기 사실은 2016년에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표 갈라져가지고 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총선 보세요. 영남의 그 정말 그 구렁이 죄송합니다. 영남의 어마어마한 그 중진들 다선들 김윤환 뭐 신상우 이런 분들 그 민국당으로 탈당해서 따로 출마를 했잖아요. 그것도 신한국당 아니 한나라당 후보하고 같이 경쟁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영남에서 한 석도 못 건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중진들 정치권의 베테랑들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표 갈라져 가지고 낙선할 것이다. 글쎄요. 그러니까 영남은 네. 표가 갈라져도 그냥 그 지역의 영향이 근거를 둔 없죠. 예. 정당이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 네. 서울 수도권 뭐 충청권 이런 곳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 같은 사실 민주당에서 뿌리를 둔 당인데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민주당- 국민의당이 거의 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쪽 인사는 음. 호남에 집중됐었고 음.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때. 아예 새로운 출신들은. 후보였죠 많이. 음.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네.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분류가 말씀인 다르다라고 거고. 아, 결이 좀 아니 아. 저는 표 갈라짐 현상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현역 의원이 지금 탈당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현역 의원이 그 저기 공천에서 배제가 돼가지고 나온 건데 그 아니, 그건 불법으로 보죠. 잘못됐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은 20년 동안 사실은 친문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천권을 주도해 왔던 총선이었단 말이죠. 물갈이를 하는 지금 와중이란 말이죠. 파열은 나지요. 그리고 뭐 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갈등도 빚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과를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단 말이죠. 40일 지나서는 아마 없을 정돈된 선택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돈된 선택. 근데 내일 당장 선거 치르면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세련되게 네.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돈된 선택을 하실 거다. 아까 서른 의원 말씀하신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서른 의원은 새로운 미래가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낮다고요? 그 지역구에 있는 지지자들이 새로운 미래 가는 거는 반대를 해가지고 아. 지금 무소속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장수환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무소속 민주연대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연대. 그 중에 중액이 이제 서른 의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장수환님한테 물어보냐? 2008년도에 무소속 신방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무성 의원이 또 중액이었어요. 맞아. 그럴 때 여쭤보는 겁니다. 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근데 거기도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던 영남권에서 어쨌든 그래 우리 박근혜를 이명박 나빠 이렇게 해가지고 영남권에서 많은 의석을 얻은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도권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당연히 당선 안 되겠죠. 서른 의원 뭐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지금 양당 체제가 공고한데 당선 되겠어요. 무소속으로 수도권에서 쉽지가 않은 선택인데 그분들은 어쨌든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나 중도층 같은 경우엔 쟤는 또 싸우네. 나 투표하러 안 나갈란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공천도 안 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투표장 안 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007년도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MB.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번에 선거 끝났네. 선거 투표장 안 나갈래. 나가지 말자. 대표는 했잖아요. 530만 표인가 이렇게 차이로 졌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선거에서 지고 싶어서 너무 지금 안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정동영이 2017년에 홍준표입니다. 예, 똑같아요. 그때 정동영 캠프에서 주요하게 활동했던 분이 누구게요? 이재명 대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선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 이재명은 아무도 모르는 이재명이었죠. 박영선 대표 밑에 있었죠. 상황실의 부실장으로. 그리고 예, 이재명 주말 대표가. 대변인 하다가 네. 2010년에 성남시장 하면서 이제 정치적 데뷔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동영이나 홍준표나 네. 이번에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굳게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그 야권에서는 1등입니다. 압도적 1등이에요. 그 2등이 거의 뭐 무슨 의미 있는 그런 격차가. 이렇게 좁은 격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따라잡을 수 있는 2위 후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권 심판론, 지금 여권 지지율 잘 나온다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심판론 55%가 넘습니다. 이 55%는 그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던 지방선거 직후 시점부터 지금까지 55% 계속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있다. 지금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총선에 임박해서는 그 거대 양당 중심으로 밴드웨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고, 이따가 나오시는 조국 전 장관님께 죄송하지만은 조국 신당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막판에 거대 양당의 밴드웨건에 좀 굉장히 좀 밀릴 수 있다. 밀릴 수 이런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55%의 정권 심판론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 시끄러우니까 내가 안 찍겠다.
과연 그럴까요? 투표율 자체가 그 지지자들이. 김용민 이사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60%가 넘어요. 비호가 더 높은 것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높지만 대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싫어. 투표 안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이끌어내야 선거 이기잖아요. 네. 양당 지지층 결집할 테니까. 중도층이 지금 점점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면밀하게 좀 여론조사 지금의 통해 여론조사 살펴보세요. 결과는요. 여권 지지층이 똘똘 뭉치고 있는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게 어떤 시기하고 많이 비슷하냐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0년 5월 말이었나 6월 초인가 그때 그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월이겠죠. 6월 지방선거니까. 아니 네. 5월에 한 때도 있어요. 5월에 한 달이 5월 있었나요? 30일에 할 예, 때도 예.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월 6월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6위 아니에요? 그 직전 6위? 상황, 예. 6.2 지방선거. 6.2 지방선거였어요. 예. 그때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이제 한나라당이 졌어요. 그래서 그날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그 이튿날 점심에 MB가 혼자서 밥 먹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기 싫어가지고 만나기 싫어서. 혼밥을 먹었다는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2012년 출마자 아닙니까? 총선 출마자. 완전 뭐 그때 김용민 선거였으니까. 그렇지. 김용민이가 모든 걸 다 주도했었어요. 이제 그때 그 2012년 총선 그때 선거운동 같이 도왔던 분이 노원구의 서울시 의원 두 분인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2010년 선거는 정말 무서웠대요. 네. 천안함 사건 직후의 네. 선거였기 때문에 뭐 그때는 민주당 입고로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때였기 폭풍이 많이 때문에 불었겠다. 어디 민주당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 다니면은 막 돌이 날라왔대요. 뭐 그래서 명함 나눠주는 것도 나 이거다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야 이번 선거는 졌구나. 네. 그랬는데 그 결과는 물론 서울시장은 그때 그 오세훈 씨가 됐습니다만은 거의 그 간발의 격차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20%뭐 이렇게 이 격차가 났었어요. 오차범위 바뀌었는데 근데 결과는 크게 좁혀졌던 아니, 여론조사였단 그러니까 말이죠. 잠깐만,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명박 정권이 거의 공안 정국으로도 몰아갔고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뭐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많이 유사해요. 뭔 말만 하면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만 하면 입틀막에다가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고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총선 때 어떻게든 이 분노의 표시가 표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게 뭐 이재명의 이득, 민주당의 이득을 떠나서 정권 심판론 누가 이득을 보더라도 그건 다시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네, 관점입니다. 민주당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넘어가 잠깐만요. 볼게요. 네. 한마디만 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높지만 정권 심판론의 그 심판론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흐름을 되게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선거가 한 40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거 결과를 지난 역대 선거 결과를 띄엄띄엄 본인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거 갖다 쓰고 요거 갖다 쓰고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큰 흐름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에서 상당히 좀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형세로 가고 있는 거는 여론상 흐름상 추이가 맞아 보인다. 언론이 만들어낸 객관적으로 또 봤을 때? 프레임이기도 한데 언론 탓이로구나. 진지한 그런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투표장에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성찰해? 뭐 지금 정권 심판론이 줄어든다 그러시는데 55%가 아직 넘습니다. 절대 아니, 다수예요. 원래 60% 넘었잖아요. 원래 60%가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55%가 이게 적습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50%가 있잖아요. 과반입니다. 오늘 이러다가 민주당 얘기만 하고 요즘 끝나는 민주당이 핫해요. 아니 오늘 국민의힘 경선 결과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찬이라고 부르는 사람 2명 봤어요. 대통령 그리고 장 소장님. 우리 예찬이 지금 공천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찬이 정말 들어갔어요. 장해찬 최고 같은 젊은 인재가 지역 경선을 통해서 이겨서 배치 달 수 있는 후보가 됐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경선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그걸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지금 저는 네. 농담으로 라고 장해찬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얘기했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맞은 의미가 거예요? 있죠. 현역 의원을 끊어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네. 이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 측근이었든 다 떠나서 아니면 그죠? 권력이 밀어줬든 어쨌든 지역의 맹주 4년 동안 관리했던 사람이 이겼다라는 거. 그 중에서 아마 전복민 네. 맞죠? 예. 근데 그 전복민 의원,
장해찬 그 후보, 저는 건핵관의 승리라고 봅니다. 건핵관의 승리다. 건? 이게 뭘까요? 건핵관. 알아서 생각하세요. 건핵관의. 그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 위험한 발언? 보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뭐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뭐 개인적으로 젊은 그럴 수도 정치인이라고 있겠죠. 정치인이다. 정평이 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수 있겠네요. 누구의 마지막 방송입니까? 우리요. 우리? 셀피가 이제 누가 유튜브 방송을 없습니까? 경향신문에 입장하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막 좀 달아야 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그 경호처에서 와가지고 사진을 들고 그냥 입 맞고 내보내는 거 아니야? 목사님 들려면 몇 분 더 들어오시긴 해야 되고. 근데 구자룡 변호사 등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겼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대단한 일이다. 아니 이게 이게 장해찬 씨가 그냥 젊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그러니까 거 알면서. 특수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청년이긴 하지만 젊고 참신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네. 그런 뭔가 이제 모를 일들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짐작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공천은 뭐 120% 용산 주도하에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니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의 어떤 심리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2월 말 3월 초쯤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 의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란표가 나오지 않기 위한 공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천은 디올백 공천이다. 디올백 공천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R200은 몰라도 디올백은 강력한. 아니 지난주에 우리 그 네. 김용인 평론가가 이틀막 공천을 얘기한 다음에 대표가 주구장창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번 주에 디올백 공천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어떤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게 없어요. 뭐 특사 아니에요? 아니 전혀 괜찮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24개 선거구 발표가 됐는데요. 됐구나. 그러니까 거의 현역 분들이 많이 된 것 많이 같고 됐습니다. 네. 김기현 전 당대표도 살아 돌아왔고 참 뭐 대단합니다. 진짜. 이미자 의원도 상주 문경에서 받았고요. 이미자. 또한 김은혜 전 됐습니까? 홍보수석 어떻게 됐어요? 됐습니다. 진짜. 그리고 뭐 울주에는 뭐 서범수 뭐 이렇게 거의 다 거의 됐고, 대부분 예측 가능한 범준에 네, 되네요. 주호영 전 네. 비대위원장도 됐고요. 아니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분 좀 기분 나쁜 분이 유일하게 보입니다. 누구? 홍준표 대구시장. 왜요? 지금 보면 SNS에 당을 향한 공격들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얼치기 운동권 얼치기 좌파들 얼치기 자파. 아니 뭐 그뿐만 아니고 지금 그 앞에도 보면은 당을 향해서 뭐 감동이 없다, 무감동 공천이다. 그러니까 김용민 이사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 갈등 분란 혼란, 국민의힘은 조용 안정 분열 없는 그런 공천은 맞는데 이게 이제 3월 22일 날 선관위에 후보들이 막 등록을 다 하잖아요. 그 대진표를 쫙 깔았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거의 윤핵관들, 대통령실 참모들, 현역 의원들 물갈이가 없네. 이거 뭐야? 공천개혁 하나도 안 했잖아. 기득권 다 유지해 준 거 아니야? 이런 평가 받을 수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 그래도 사람 많이 바꿨구나. 좀 새롭게 정치할 수 있겠네. 이런 분위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되게 혼란스러우니 민주당 공천은 되게 잘못된 방향이고 국민의힘 공천은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대구 경북하고 강남, 가불병, 맞아. 서초울 남았다. 이런 데 한 15군데가 되게 민감한 데가 남아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물갈이를 할 거냐 아니면 현역 그대로 경선해서 줄 거냐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 새로운 힘을 안 들였어 그러면은 어쨌든 비례대표 20명 정도는 새로운 영입 인사로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한다.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맞아요. 어디 출마할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동탄. 동탄이라는 얘기도 있고 대구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계속 좀 여론조사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양당 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제3신당으로 과연 수도권에서 아니 수도권이든 어디든 아니, 대구든 장해찬 최고가 됐잖아요 지금. 네. 근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안 되면 그 제가 몇 번 나 잔소리했어요. 어떻게 못 봐봐. 볼 것 같아. 저 장해찬은 이제 배지 달고 5월 30일 날 네. 본회의장 가가지고 선서 이러고 있는데 그 이준석은 우리 여기 구자웅에 여기 나와가지고 저기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5월 30일 새로운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했습니다. 아 경향 TV에서. 경향TV에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무조건 배치다가. 개혁신당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소 20석 목표로 한다. 네.
그러면은 뭐 효과가 한 있지 두석 않- 목표라고 할 수는 아니 없잖아요. 그러면 즉흥적이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장해찬 의원 후보 지역구에 나가는 거 어때요? 수영이요? 네, 거기 수영에 안 돼요. 안 됩니까? 거기는 아유, 워낙 국민의힘 강세입니까? 국민의힘 강남 같은 곳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가 수영이에요. 해운대 바로 옆이야 거기야. 아니 그래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 빠지는 거 없잖아요. 과학고 나오고 하버드 나왔잖아요. 근데 당이 빠지잖아요. 저쪽은 당,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의 정통. 여기는 이제 새로운 개혁신당이잖아요. 개혁신당이 몰려올 그렇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지금. 지지층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전권을 행사하셔가지고 당대표 직인을 뺏어서 그냥 3월 22일 날 1번 허은하, 2번 이준석, 3번 양양자, 4번 천하람 비례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싹 그냥 본인 도장 찍어가지고 선관위에다 제출해서 비례대표로 가라. 그러면 이원욱하고 저기 조홍천이 가만히 있겠네. 그분들은 이제 지원 다 한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아니, 이원욱 네. 같은 경우 반발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양반이 화성 동탄이잖아요. 사실 자기 옆 지역구에 이준석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세트로 세트 플레이 주황 점퍼 하자. 입고, 벨트 묶어버리는 그렇지, 거. 그 네. 주황 점퍼 입고 막 그 반도체 바람을 벨트. 일으키려고 하는 게 본인의 이제 오매불망이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남은 거 아니에요. 용인부터 화성까지 좀 벨트를 만들자 이런 거군요. 당연히 주황 형이 벨트를, 오렌지 벨트를. 탈당했지만은 본인은 거기 남아 있는 이유가 이준석 덕 좀 보겠다. 네. 젊은이들이 많이 살거든. 맞아요. 네, 엄청 그래서-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덕 좀 보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비례로 간다. 아. 그럼 이제 이원욱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예. 구기자님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에서는 우리가 막 배지 그거 3.75g짜리 그거 중요하겠어라고 하지만 5월 30일 돼 보세요. 그 무게가 남다르죠. 아, 네. 그거는 한 3톤, 30톤 아우 무거워라. 아우 무거워. 어깨 부러진다. 네. 차예요. 멋있는 명분 있는 패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지 달지 못한 정치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와 아유, 이기고 맞아요. 돌아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 슬퍼. 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야 공천 상황들 우리 패널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두 분 그리고 허재무 씨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또 끝나요 그 피해? 아니 왜냐면은 2부에 또 중차에 대한 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네. 출연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정산해 드립니다. 빨리 끝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네. 길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짧게 있으니까 출연료 더 주세요. 그럼 저는 바꿔야지. 그러면 2부에 조국 전 장관님 나오시는데 혹시 장 소장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 시간 채워요? 아니 저는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세 분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